영양제를 통해서 흡수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영양제가 어떤 필요한 부분을 단기간에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또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영양제를 통해서 좀 부작용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을 통한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우유에 관해서 TV에 2번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유를 상당히 마라톤한테 권하는 그런 식품이고요. 우유 자체로는 좀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유를 요구르트로 변화시켜서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라톤원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부분은 총량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총량 다이어트가 아니고 성분 다이어트로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 이거를 연구하시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각종 무기질 이러한 영양소 섭취는 항상 동일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부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휴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휴식을 다른 부분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휴식이 불충분해가지고 항상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시속 10km를 넘지 못한다. 맨날 10km로 운동한 사람이 경기 당일에 시속 15km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만이 우리가 운동할 때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좀 더 고강도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경기 당일에도 그 수준에 맞춘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정해 봤는데요. 운동에는 달리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기회가 돼서 TV에 2번씩이나 출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달림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달림의 기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몸속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해야만이 우리가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호흡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흔한 알고 있는 호흡 방식 중에 하나 칙칙폭폭 네 발걸음 한호흡 강제 복식 호흡이 마라토너가 해야 될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론적으로 어떤 분은 칙칙폭폭이 아니고 칙폭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칙폭은 이거는 한 2, 3분 하면 아마 기절해서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칙폭은 그 호흡이 칙칙폭폭보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자세가 있는데요. 저도 이 자세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팔을 흔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방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겠죠. 전방에서는.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달리다 보면 막 이렇게 됩니다.
원심력의 힘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옆면에서 봤을 때는 팔은 이 부분은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고요.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두박근이라고 하나요? 이것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경보 선수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육상의 그 경보 선수들 보면 팔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거는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고 에너지 이코노미와 반대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실험적으로 시속 6km를 해가지고 트레드밀에서 걸어보면 이렇게 팔을 쭉 펴고 걸을 때하고 잔뜩 구부려서 올려서 흔들면서 걸을 때하고 이게 훨씬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빨리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주자들이 팔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팔을 들어올리는 에너지가 소모되죠. 팔을 내리면 올린 만큼의 그 에너지 소모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물체를 흔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거를 들어올린 에너지 소모와 내리고 흔들 때 에너지 소모, 뭐 측정 방법도 모르고 측정도 안 해보고 그래서 모르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 주먹구구식 계산 방식은 팔을 잔뜩 구부리고 상두박근만 흔들어 주는 게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좀 수정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의 모양은 이제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건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조직폭력배들이 걸은 거리를 보면 상당히 이렇게 건들건들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걷는 모습에 그 다리가 찍히는 거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서 찍히면 상체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모아주셔야 됩니다. 모아줘서 우리가 차선을 밟고 달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다리가 모아지면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상체가 그냥 일정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하는 그 방식 원칙은 차선을 밟고 달리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발 모양이 있습니다. 발 모양이 이렇게 찍히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발 모양은 그 다리 모양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다리가 보폭이 넓게 하고 싶은데 보폭이 넓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보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체조 선수처럼 보폭을 넓혀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폭은 주자의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자가 천천히 달리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좀 속도를 내면서 체력이 좋아지면서 속도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보폭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폭을 어떻게 하면 넓게 하느냐 그런 건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체력이 좋아지시고 기록이 단축되면 보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대해서도 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적어만 놓았습니다. 뭐냐면 많은 경우에 뭐 허리를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수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가 일직선이 되면 그냥 그게 족한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가 일직선으로 되면 족한 거지 이게
뭐 수직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예를 들어서 주자가 속도가 빨라지면 100m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앞으로 많이 솟겠죠. 근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곳을 달릴 때는 수직으로 서서 달리라고 하면 수직으로 서서 달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숙어서 달리게 됩니다. 이건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선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마라톤에 교과서는 없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뭐 15 내지 20m 전방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맞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시선, 그러니까 등, 허리, 머리, 등, 허리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의 전방 거리는 10m 이내여야 됩니다. 사람 키에 따라서 좀 더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10m 이내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머리가 멀리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달리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뒤로 고개가 젖혀지게 됩니다. 뒤로 고개가 젖혀지면 전체적인 자세가 계속 흐트러지게 됩니다. 보통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운동화 앞코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마라토너를 구입해서 흙을 한 번도 뒤져보지 않고 바로 운동화 앞코를 잘라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이것도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 또 형식에 구애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동화 앞코 성형을 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마라토너를 구입할 때 인터넷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식도 없이 구입을 했는데 항상 신고 있는 사이즈하고 같은 사이즈의 마라토너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발에 딱 맞는 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5mm 더 작은 거를 인터넷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다 보니까 발에서 뭐 그냥 비명을 여간 많이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해 본 게 옆에다 칼집을 내면 좀 더 신발이 유연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칼집을 내봤습니다. 조금 낮은 것 같지만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코를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좀 불편한 대로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개발해낸 게 이제 신발 앞코를 잘라내는 건데요. 앞코를 잘라내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됐든 분명히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화 무게가 미세하지만 가벼워지는 겁니다. 운동화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발가락 트러블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발톱 피멍 들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발가락 트러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저는 운동화 앞코 성형한 신발을 안 신습니다. 이제 봄, 여름에만 신는데 봄, 여름에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은 저는 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발을 운동화에 구멍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통풍이 잘 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데 저는 또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트레드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보면 땀이 적게 났을 때는 운동화 끈 맨 부분만 젖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효과입니다. 그 세 가지 장점은 확실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거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결단성이 부족하셔서 못하시는데요. 운동화 보통 18만원, 19만원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화요? 18만원, 19만원 주고 사가지고 아코를 성형하면 운동화는 30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네. 운동화가 10만원짜리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고 다닌 운동화 마라톤을 했는데요. 여기 요 부분이 그냥 모르고 가져갔는데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여기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신고 경기를 마치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건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그 스케쳐스에서 후원을 받아봤는데 이게 그 굉장히 메쉬가 좀 두껍게 돼가지고 땀이 배출이 잘 안 되는 달리기 훈련의 트레드밀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그 한강변 주로를 달리는데 2005년도 3월에 제가 첫 서비스를 했고요. 그때쯤에서 이제 한강변 주로를 달리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워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돈 1,000원 넣고 가가지고 그 한강변에 있는 마트에서 물을 사서 마시게 되면 운동에 맥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전에는 트레드밀 운동을 굉장히 시원찮게 봤습니다. 아니 거기서 운동하건 뭐 무슨 운동이 돼? 그 사람들 참 별난 사람들이야. 밖에 나와서 이렇게 뛰어야지.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번 트레드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클럽 등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수분 공부가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원리는 몰랐지만 아까 마라톤은 일정 속도 달리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정 속도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트레드밀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트레드밀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때는 헬스클럽 한 군데에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두 군데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같이 트레드밀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사장님들이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두 군데 접수를 다니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접수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후에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레드밀이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한 마라톤 운동 교과서라는 그 책을 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꾸리 운동기구입니다. 거꾸리 운동기구가 이게 상당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허리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간단하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단서 조항으로는 저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하셨거나 뭐 철심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표현을 쓰자면 추나요법 그거를 수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애용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의 하나입니다. 마라톤한테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뭔지 모르시겠죠? 이 족저근마 겸 예방 치료 기구입니다. 족저근마. 많은 분들이 뭐 골프볼 굴린다 그러고 맥주병을 굴린다 그러고 또 수건 잡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족저근마경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발바닥을 비비는 겁니다. 여기는 한 발을 딛고 올라서는 겁니다. 여기 발을 딛고 올라서는 겁니다. 딛고 올라서지 않고 요걸 좀 넓게 해가지고 두 발을 다 넣고 비빌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하여튼 좀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두 발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발을 놓고 비비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체중이 전체가 다 실리기 때문에 마찰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다른 분들은 굴러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굴러가게 되면 구르는 거는 항상 마찰력을 줄여줍니다. 굴러가는 건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 마사지하고 좀 어긋나고요. 요거하고 이런 방식하고 얼음 마사지, 얼음 찜질하고 병행해서 하시면 족저근마병은 병도 아닙니다. 좀 전에 거꾸리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꾸리인데 이건 허리 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꾸리입니다. 보강운동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토너에게 보강운동이란 없습니다. 이제 이 보강운동이란 없다는 건 아까 마라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마라톤은 위험한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기 종목은 방향전을 급격하게 하고 전속력 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운동이지만 마라토너는 전속력 질주도 없고 방향 전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강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토너는 심폐기관의 능력을 달린다고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요소로는 각근력으로 달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뭐 팔치기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팔치기 훈련을 한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불쌍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팔치기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저희는 심폐기관의 능력으로 달리고 다리의 능력으로 달립니다. 다리의 능력으로 달리는데 마라톤 달리기는 가장 기본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기본적인 전신 운동인데 이제 우리가 초보자가 달리기를 할 경우에 저는 트레드밀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트레드밀 속도를 6으로 해놓고 달립니다. 6으로 해놓고 달리게 되면 이건 완전 초보이기 때문에 6으로 해놓고 달리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동안 달리게 되면 시속 6이 수월해지고 이제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맨날 시속 6으로만 달릴 수 있겠어? 이제 시속 7km를 한번 달려봐야지. 그러면 시속 7km로 달리게 되면 그때는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수월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시속 7km로 한 2달간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2달간 달렸을 경우에는 이제 그 체력이 거기까지 향상이 돼가지고 시속 7km를 달리는데 수월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보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폭이라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커지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시속 6km대의 보폭으로 계속 달릴 거야 하고 몇
번은 그렇게 달릴 수 있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속도는 7km 속도 때나 6km 속도 때나 속도 변화가 생기면서 보호폭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보호폭이 커지는 쪽으로 변화됩니다. 보호폭이. 그러면 보호폭이 6km일 때 예를 들어서 50cm였다. 근데 시속 7km일 때 보호폭이 70cm다. 그러면 20cm 커진 만큼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무수히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차면서 70cm의 힘으로 차야 됩니다. 70cm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70cm의 힘으로 차게 됩니다. 그러면 50cm보다 20cm 늘어난 만큼 힘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0cm만큼. 그러면 착지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지할 때도 20cm만큼 보폭이 늘어났으니까 체중도 20cm만큼 더 실리게 됩니다. 보폭이 늘어난 만큼. 이게 달리기를 하는 무수한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분석해보면 동일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계속 일어난 거고 수도 없이 일어난 거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고 자연스럽게 체력이 형성되고 각 근육이 아름답게 달리기에 최적화돼서 형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보강 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강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저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복근에 대해서 초콜릿 복근이 식스팩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창희 씨는 마라톤 고수니까 복근이 초콜릿 복근이겠다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근이 초콜릿 복근이나? 그걸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나도 뭔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인데요. 제가 좀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해져가지고 달리는 운동을 좀 적게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좀 많게 할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뛰어가지고 발을 앞으로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갑작스럽게 50개 넘고 60개 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복근이 아파가지고 열흘 동안 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열흘 동안. 달리기 하는데 복근 운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보강 운동이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십시오. 보강 운동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체 운동이 있을 뿐입니다. 대체 운동. 제가 조금 전에 에너지 소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운동 아니면 그러니까 다리가 고장 나가지고 살찌는 거는 예방을 해야 되겠고 운동을 해야 되겠고 할 경우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하는 그런 개념의 대체 운동을 하실 뿐이지
보강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됐다 모르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강운동과 대체운동을 대강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쿼트 이런 거 힘들게 하셔도 안 되고요. 네. 그냥 필요하실 경우에 체중 증가 예방을 위한 다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요게 그 대체 운동이고요. 마라토너에게는 대체 운동만이 필요합니다. 보강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식스팩이 없는데요. 식스팩이 잘 형성돼 가지고 이게 체중이 500g이 더 나가는 효과가 있다. 식스팩 때문에 500g이 더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라토너시니까 잘 아시죠? 마라톤 풀코스에서 체중 1kg은 기록 3분을 좌우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복근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체중 500g이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계산에서는 90초를 늦게 달리는 겁니다. 90초를. 그러면 보강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강 운동.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마라톤에 최적화된 근육을 형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에 최적화된 근육을 형성시키는 방식은 오로지 달리기만 할 때입니다. 달리기를 벗어나서 할 때는 복근이 덜 형성될 수 있지만 만약에 더 형성되면 과도한 근육이 형성되면 기록 단축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언덕 오르막길에 대한 생각입니다.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르막주하고 평지주하고 어떤 게 고강도 훈련입니까? 잘 안 들립니다. 오르막 확실히 고강도 훈련입니까? 솜 1kg하고 쇠 1kg하고 어떤 게 무겁습니까? 쇠가 무겁습니까? 똑같죠. 오르막이요. 오르막, 평지. 요것만 가지고는 강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르막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해요. 그러면 그냥 산책하는 정도죠. 근데 100m 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00m 달리기 다 평지에서 해봤죠. 근데 왜 어려워요? 네? 전력 집중하기 어렵죠. 오르막을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2가지, 3가지, 4가지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 자체는 고강도가 아닙니다. 평지 저강도가 아닙니다. 네. 평지를 어떻게 달리느냐, 오르막을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르막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평지를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강도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지만 저는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평지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오르막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전속력을 달리더라도 오르막은 적게 가겠죠. 간 거리는.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오르막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오르막 운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오르막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부터 오르막을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신적인 운동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 운동 접근성. 저는 모르는데 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즐거워하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영어 수학 시간 어떻게 지나갈까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공부 되게 못했습니다. 운동 접근성, 정신의 운동 접근성. 만약에 이제 혼자서 오르막 훈련을 해야 된다면 1년 365일 중에 건너뛰고 싶은 날이 많을 거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지 달리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도를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운동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레칭에 대한 생각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아까 마라톤에 대한 특성에 설명드린 대로 정방향, 정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 달리기는 위험한 운동이 아닙니다. 위험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별도로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마라톤은. 축구를 예를 들자면 축구는 몸싸움도 해야 되고 어느 각도는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골고루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단련해놔야만이 경기 중에 부상을 입지 않지만 마라톤은 달리기는 달리기로 하면 또 100m 달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라톤의 경우는 스트레칭이 필요치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줘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스트레칭을 안 하시기를 100% 권합니다. 스트레칭 좋죠. 스트레칭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면 효과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효과도 있지만 그럼 효율은 어떠냐? 효율을 좀 높아야 되지 않냐?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고 시간을 많이 죽이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칭 하는 시간도 달려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시간을 달렸다고 할 것 같으면 속도 변화는 있지만 1시간 내내 달리기만 합니다. 스트레칭은 운동화 매는 시간만 합니다. 운동화 매는 시간에 우리는 운동화끈을 앉아서 매거나 하여튼 쪼그려 앉아서 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쪼그려서 운동화끈 매지 않고요. 그냥 허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운동화끈을 맵니다. 네. 운동화끈을 그냥 수그리고 매면 전신 스트레칭이 마라토너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족합니다. 위험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생각. 저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제가 좋아하는 빡센 지속주하고 고강도 훈련이라고 할 때 어느 것이 고강도 훈련이겠습니까? 빡센 지속주하고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빡센 지속주가 고강도 훈련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터벌 트레이닝 위주로 훈련하시죠? 네, 인터벌 트레이닝. 여러분들 혹시 바이메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이메탈 금속 이름. 저도 알지도 못하지만 바이메탈 금속은 다리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미가 왜 온도 설정해 놓으면 온도 설정해 놓은 데에서 전원이 들어갔다 끊겼다 하죠. 예, 그게 이제 바이메탈 금속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데 팽창 계수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놔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많이 부풀어지는 금속이 전원이 끊겼다 연결됐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만든 그 수치가 있는데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1km를 가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빡센 지속주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데 인터벌 트레이닝에 이제 800m를 시속 20km로 달립니다. 800m로. 그리고 나머지 휴식기 200m는 시속 12km로 달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4분 걸렸다. 그러면 빡센 지속주로 시속 18.4km로 4분 동안 뛰면 1km를 가게 됩니다.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동일한 시간 동안 저기한 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그 시속 12km로 달릴 때는 괜찮지만 시속 20km는 상당히 높은 속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메탈 온도가 어디인지 우리 신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속 18.5일 수도 있고 시속 18.9일 수도 있고 시속 19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내게 설정된 최고 속도가 시속 19km인데 그걸 모르고 시속 20km로 달려버리면 그 순간에 부상이 오게 됩니다. 근데 시속 19km인데 시속 18.4km로 달리게 되면 비록 힘이 들지만 시속 19k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입지 않게 되죠. 다리미가 1시간이고 2시간이 계속 전원이 켜져 있어도 설정된 온도가 1500도인데 1450도다. 그러면 전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원은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전원이 연결돼서 다리미가 되어지는 거죠.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벌 트레이닝과 빡센 지속주의 그런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상과 치료 경험,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네. 달리기 전에 해보신 분 치고 부상 안 입어보신 분이 없을 테니까. 저는 나름대로 부상은 다 입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경미하게 입어본 거는 안 입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거는 입어봤다면 입어봤고 아니라면 이제
부상을 마라톤을 만 14년 가까이 해오면서 전체를 다 입어봤는데요. 마라톤 부상은 간단합니다. 그냥 얼음찜질, 마사지 요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얼음찜질은 안전하게 한 5, 6분 정도 이상 하면 이제 동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5, 6분 정도 이내에만 얼음찜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음찜질이 부상을 입은 초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나 효과가 있다. 또 어디에 보니까는 그 발 얼음찜질 해주면 피부 회복도 상당히 빠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찜질 그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좋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그냥 귀찮게 요법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귀찮게 요법.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마라톤 부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십니다. 병원에 가도 신통한 게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시간 소모, 의료비 소모하는 일만 있지 별로 신통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얼음찜질 자주 하시고 틈나는 대로 비벼주시고 때려주시고 꼬집어주시고 그냥 두들기는 거 있으면 두들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환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귀찮게 하시면 됩니다. 부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부상을 입었으면서 망각하고 지낼 수 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운동하면서 그냥 자기 신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침소봉대라고 해가지고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걸 시기를 놓쳐버리면서 계속 부상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마라톤 부상이라는 게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저기 하면 거기가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신체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디에 부상을 입었는지 그거를 잘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부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상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운동을 하면서도 그 부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치료되지 악화되지 않습니다. 부상이 악화되는 건 그냥 느끼지 못했을 때 그게 위험합니다. 위험한 마라톤 부상 자체는 다 위험하진 않죠. 생명에 이상이 있습니까? 생활하는 데 이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마라톤 하는데 운동하는 데만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게 있고요. 많은 경우에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그냥 저 혼자 얘기로 그럽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귀찮게 요법. 귀찮게 요법은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얼음찜질 해주고 두들겨주고 마사지 해주고 비벼주고 비벼주고 마사지를 다 같은 맥락이지만요. 그래서 그냥 귀찮게만 해주시면 병원 치료 그런 거 받는 것보다 회복이 훨씬 빠르십니다. 그리고 부상이 있어도 부상 염려하지 마시고 동일한 강도로 운동 계속 하십시오. 다만 부지런하게 그 환부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부지런하게. 이제 마라톤 경기 참가할 때 우리가 유니폼과 마라톤 그 장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몸의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젖꼭지에 아무 조치를 안 해가지고 경기 마치고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라톤 기록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후반에 잘 달리지 못할 기록이 떨어집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바세린을 발라야 돼요. 여기 사타구니 바세린을 많이 발라요. 제가 그 초기에 어떤 분은 여기 키네시오 테이핑이라는 그거를 붙이고 뛴 분도 봤어요. 그분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바세린을 안 바르고 테이핑을 하고 다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지난 5월달에 경기를 하면서 종아리 왼쪽 종아리 근육이 좀 통증이 있었는데 목을 좀 발랐더니 회복이 빨랐는지 마사지를 열심히 해서 빨랐는지 며칠 만에 회복돼서 그 주에 경기를 했었고요. 요거는 제가 마라톤 하면서 발바닥에 물집 그런 게 많이 생길 때 응급조치로 이제 반창고하고 이제 약간의 그 쿠션이 있는 이거 저기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매트인데 잘라서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지난해인가 아킬레스건이 아파가지고 그 날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주워서 찔러봤는데요. 괜히 고생만 하고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뒤꿈치 물집이 많이 잡혔었어요. 근데 이제 뒤꿈치 물집이 잡히면 또 회복돼 가는 과정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또 고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해져 있습니다. 얇아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뒤꿈치 그 물집으로 인해서 요 부분은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같은 겁니다. 이제 종아리 부상 입었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나 모르겠는데 종아리가 뭉치는 그런 부상이 또 있습니다. 종아리가 뭉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얼음찜질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핫팩 같은 거를 꽁꽁 둘러매가지고 온열을 가해주면 또 회복이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 끈을 활용해서 좀 더 접촉이 좋으라고 그냥 아주 세게 동여매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 물집이 굉장히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최근 한 5, 6년 동안은 하여튼 여기 물집 때문에 경기 포기해 본 적은 없는데요. 마라톤 하기 초기에는 여기 물집을 잡혀가지고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반창고를 활용해서 운동하고 경기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티눈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눈구를 붙이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불어가지고 티눈구를 떼어냈습니다. 티눈구를 떼어내면서 피부가 약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망각하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2014년도인가요? 황영조 삼척 마라톤 가기 전날 밤에 이제 그 잠실에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발바닥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보니까 그 튀는 거 떼어낸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늦은 시간이라 뭐 어디 가서 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뭐 대책으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반창고 생각이 나가지고 반창고로 우물정자를 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해서 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상처입니다. 왜냐면 이 발을 가지고 뛰었는데 다음날 3위로 열심히 뛰면서 1, 2위는 저기 멀리 바라보면서 뛰었는데 막판에 또 한 400~500m 따라잡으면서 대역전으로 50m 앞서서 골이 냈습니다. 그래서 1등 3점 황영종을 얻은 1등한 그런 적이고요.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뜁니다. 누군가가 이제 발바닥 테이핑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경기 뛸 때 항상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는데 이게 이제 골이 좀 파인 부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뛰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뛰면서부터는 물집으로 인해서 경기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도 티논이 생겨가지고 이제 티논고 붙였던 거거든요. 티논고 붙이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운동을 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이거 아마 한 2013년도인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마라톤이란 운명이고 행운입니다. 마라톤이 인생 우여곡절이 많은 것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겠고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저기 할 정도로 참 우여곡절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마라톤이란 운명이고 또 행운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도 이 마라톤이라는 참 운명과 같은 행운과 같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지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요, 어떻게 됐든 제가 설정한 목표니까 2023년도까지 서브3 500회 완주의 그 도전과 이벤트 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마라톤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면 난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할 거야. 그 이유는 제가 마라톤을 해서가 아니고 이 운동을 해보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기초적인 운동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운동,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운동. 그렇기 때문에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는 일본에 가와사키 유키가 있는데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존경받는 유명한 마라토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와사키 유키의 이름을 좀 눌러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요. 그 달리기에 관한 그 고령자들의 기록을 일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달리기에 관한 일본인들의 기록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 경신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그 영양 섭취 면에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좋은 음식은 가장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주 주로에 나가고요. 주로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뵙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름이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전에